오늘은요, 50대 이후에 우리가 왜 가난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지 그 조용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옷차림 하나에도 마음의 피로가 스며 나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옷장 앞에 서서 이유 없이 후 하고 숨이 새어 나오는 순간, 몇 년째 반복해서 꺼내 입는 블라우스, 색이 발에 줄이 쳐진 카디건, 모양이 무너진 가방과 신발들, 아직 입을 수 있으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거울 속 모습엔 어딘가 흐릿한 그늘이 비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뒤로 밀어온 세월이 조용히 모습에 드러난 것뿐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건 아직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의 모습에서 조용히 운과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첫걸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가장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옷차림에 드러나는 마음의 피로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아침 옷장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몇 해를 함께 보낸 블라우스들, 희미하게 빛이 바랜 옷들, 모양이 흐트러진 카디건이 나란히 걸려있고, 그래, 이것도 아직은 입을 수 있겠지 하고 자신을 타이르지만 막상 거울 속 모습은 예전보다 생기가 덜한 듯 어딘가 흐릿한 그늘이 드리워져 보이곤 합니다. 저 이병철 역시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늘 입던 낡은 외투가 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춰줄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신없이 달리던 시절, 제 옷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쌓인 피로와 마음의 무게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가 옷차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녀의 학용품, 부모를 위한 약재, 집안을 꾸려가기 위한 끝없는 챙김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은 자연스레 뒤로 미뤄진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온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마지막에 두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한 일입니다. 아직 당신 안에 감각이 살아있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자신을 탓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먼저 위해 온 사람일 뿐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단지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지난 날들이, 지나온 순간들이 고요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적을 살짝 정돈해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부드럽게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의 위기와 성장의 순간을 지나며 배웠던 것처럼 당신의 하루 또한 작은 움직임 하나로 충분히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주제,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은 당신 때문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 종종 낡고 흐트러진 옷차림을 보면 제일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부지런하지 못한 걸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낡는 것은 아니다. 그때 저는 새 옷을 살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드릴 명함 한 장, 거래처에 보낼 곡물 포대 하나가 더 중요했습니다. 외투의 모양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도 바지 한쪽이 달아도 저는 그것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 제 옷차림은 단지 검소함이었고 검소함은 제게 언제나 자랑이자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스스로를 너무 쉽고 빠르게 평가하곤 합니다. 마치 옷의 상태가 자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옷이 낡아가는 동안 당신이 먼저 챙긴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학용품, 학교 준비물, 학비, 부모님의 병환과 약값, 계절이 바뀔 때 챙겨드리는 외투 한 벌, 집안의 살림살이, 쌀이며 장작이며 일상의 필수품들, 이 모든 것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옷은 늘 다음해로 미뤄져 왔을 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매일 거래처와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내가 입을 옷, 내가 바꿔야 할 물건들은 머릿속에서 언제나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내 옷은 조금씩 낡아갔지만 그 낡음이 내 품격을 훼손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의 흔적, 누군가를 우선해온 삶의 자취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의 당신 또한 똑같습니다. 당신이 낡은 옷을 골라 입는 이유는 절대 성격이 느슨해서도 게을러서도 무심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먼저 생각해온 결과가 조용히 옷차림에 스며든 것뿐입니다. 옷의 상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창문일 뿐 그 창문이 조금 흐려졌다고 해서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만큼은 옷차림 때문에 자신을 낮추거나 스스로에게 날카롭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옷이 조금 낡아 보인다면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따뜻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세월을 지탱해온 마음의 기록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옷은 가난해 보이고 어떤 옷은 같은 가격이어도 품격 있게 보이는지 그 차이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며 제가 사업하면서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겨온 관리의 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로 왜 어떤 옷은 가난해 보이고 어떤 옷은 그렇지 않을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옷차림이 가난해 보이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저는 평생 상해를 운영하고 공장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비싼 옷을 입어서 품격이 생긴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관리와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렴한 옷을 입으면 초라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깨끗이 빨아말리고 고르게 다림질되어 있고 색이 선명하게 살아있다면 그 옷이 어디에서 얼마에 샀든지 상관없이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입니다. 마치 제가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 값비싼 상품이 아니라도 포대의 묶음이 고르고 봉투가 반듯하며 물건이 정갈하면 그 자체로 상인의 신뢰를 보여주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천이 늘어나고 주름이 깊게 남아있고 색이 바래 흐릿해지고 보풀이 일어나고 작은 얼룩이 남아있다면 그 옷은 한순간에 당신을 피곤하고 무질서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돌봄이 사라진 옷은 돌봄이 사라진 마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은 가격을 볼 때가 아니라 상태를 볼 때입니다. 옷의 천이 지쳐있고 색이 흐려지고 관리가 미흡한 흔적이 보이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흐트러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부당한 판단이지만 사람의 눈은 늘 이렇게 작동합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며 늘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값진 기계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비싼 설비라도 윤활유 하나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당장 멈춰버립니다.
반면 평범한 기계라도 제때 손보고 살피면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해내지요. 옷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관리의 손길이 중요하고 그 손길이 바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입는 옷은 가격이 아니라 관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옷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가난해 보인다고 느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4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사람을 가난해 보이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이미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시선은 훨씬 더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저 역시 상회를 운영하고 직조 공장을 세우며 사람들의 눈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누구보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보다 관리되지 않은 흔적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천의 피로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옷감은 천천히 지쳐갑니다. 어깨가 늘어지고 옷의 선이 흐트러지고 결이 탁해지는 순간 사람의 눈에는 그 피로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옷감이 지쳐 보이면 입는 사람의 표정까지 흐릿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제가 직조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 실 한 가닥만 약해도 직물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보며 작은 피로가 전체의 인상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늘 실감하곤 했습니다. 옷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색바램, 보풀, 작은 얼룩입니다. 이것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실함과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는 손이 미치지 않은 부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맺힌 보풀 하나, 지워지지 않은 작은 자국 하나가 옷의 상태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흐릿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상해에서 물건을 포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대가 조금 더러워져 있으면 안에 든 곡물이 훌륭해도 손님은 품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언제나 내용보다 표면에서 먼저 판단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신발, 가방, 부수적 소지품의 낡음입니다. 이 부분은 얼굴이나 상의보다 훨씬 뒤에서 보이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영역입니다. 신발에 굽이 닳고 가방에 모서리가 해지고 들고 다니는 보자기가 흐려져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은 한순간에 가라앉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과 기초가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불안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법이지요. 이 3가지 요소는 가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옷이 비싸든 저렴하든 관리가 무너지면 이미지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낮아도 잘 관리된 옷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 3가지를 알고 나면 왜 어떤 사람은 소박한 옷차림이어도 품위가 흐르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어도 어딘가 정돈되지 않아 보이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옷과 마음 그리고 운의 흐름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5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옷과 운의 흐름은 왜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신기하게 느끼면서도 막상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옷과 마음의 상태가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천은 사람의 감정을 매우 잘 머금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래 입어온 옷에는 그 옷을 입고 보낸 날들의 기운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시기, 한숨이 잦았던 시기,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시절에 입었던 옷은 그때의 기운을 마치 묵은 먼지처럼 붙잡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의 옷을 다시 입으면
기분도 그때의 감정으로 살짝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하거나 긴장할 때에 어두운 색을 고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은색이나 회색만 반복해서 고르게 되는 시기에는 스스로 느끼지 못한 마음의 피로가 이미 깊이 쌓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옷을 계속 입으면 마음도 더 쉽게 가라앉고 마치 무거운 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활력이 줄어듭니다. 옷의 수명이 3, 5년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천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힘을 잃고 기운이 빠지며 말 그대로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런 옷을 억지로 아직 입을 수 있으니까 하며 붙잡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낮은 기준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셈이 됩니다. 이 기준은 옷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과 일상의 리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할 때도 그랬습니다. 오래된 설비를 그대로 쓰면 작업자들의 기운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이 낡으면 마음이 먼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부품 하나라도 교체할 시기가 오면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것이 주는 내려앉는 기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도 똑같습니다. 낡은 옷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까지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는 결국 우리의 운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반대로 새로 산 옷이 아니어도 깨끗하고 정돈된 옷을 입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억해 주십시오. 옷은 마음의 거울이며 마음은 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옷 한 벌을 정리하는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하루, 한 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탓할 필요가 없는지 그 깊은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6번째로 나눌 주제는 바로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깊이 상처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평생을 돌아보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게을러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제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삶, 거래처의 믿음, 가게가 돌아가는 흐름, 이 모든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종종 나는 왜 나를 돌아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책임감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지금의 당신도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의 학업과 성장, 부모님의 건강과 생활, 집안의 굵직한 문제부터 사소한 일까지 모두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주는 일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옷을 새로 사는 일도 스스로를 꾸미는 일도 항상 나중에로 미뤄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 그 나중이 결국 수년 동안 이어진 것을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기 쉽지만 이 모든 과정은 그저 가족을 먼저 생각해온 마음의 흔적일 뿐입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신발은 해져 있었지만은 저는 늘 작업장의 기계가 먼저였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런 삶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조금 낡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게으름이라 단정 지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옷이 낡았다는 증거는 당신이 살아온 삶이 성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조용히 천 위에 남은 것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넘어 앞으로 무엇을 바꾸면 흐름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순서를 아주 조금만 바꾸면 당신의 기운도 하루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7번째로 전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필요한 건 반성이 아니라 순서의 교체다 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스스로를 돌보려 하면 어색하고 미안하고 때로는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순서를 조용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평생 동안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가장 앞줄에 세워두고 살았습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는 손님과 거래처, 직원과 가게의 사정을 늘 나보다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책임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요. 몸이 지치면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다치면 기운이 무너지고 그러면 지키고 싶던 사람들을 지켜낼 힘마저 약해집니다. 옷차림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여러 사정을 위해 나는 언제나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순서를 살짝 바꿔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족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헤어진 옷을 계속 꺼내 입으면서도 아이에게는 새 학용품을, 부모님께는 새 외투를 먼저 챙기는 당신. 이것은 자상함이자 책임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끝없이 뒤로 미루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 습관은 마음의 기운을 천천히 낮추고 결국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까지 흐릿하게 만들지요.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저는 직원들의 작업복보다 제 옷이 언제나 더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업자의 한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늘 해진 옷을 입고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당신을 돌보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정함을 갖추는 일이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의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챙기는 순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옷 한 벌을 고르는 일, 깨끗한 것을 고르는 일, 당신을 위한 아주 작은 투자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후에 운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작은 순서의 교체가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8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운을 바꾸는 5가지 실천 중 첫 3단계, 옷장에서 시작해 발끝과 색감까지 바꾸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한 바로는 큰 성장은 언제나 작은 정리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상해 시절 하루의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쌓아두었던 포대를 바르게 정리하고 자질구레한 실수를 바로잡는 그 작은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실천 역시 그와 같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기운과 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시작점입니다. 1. 옷장에서 시작되는 졸업식. 오래된 기운을 정리하는 일. 우리가 수년 동안 붙잡고 있던 옷들은 그저 아직 입을 수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옷에도 분명한 수명이 있습니다. 3, 5년 이상 된 옷, 1년 넘도록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옷, 색이 바랜 블라우스, 목이 늘어진 스웨터, 실밥이 튀어나오고 모양이 무너진 가디건, 표백제로 자국이 생긴 옷, 이런 옷들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걱정, 과거의 피로, 당신이 힘들었던 시절의 기운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들에게 조용한 졸업식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릴 때는 그저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마웠다라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이 말은 옷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옷과 함께 살아온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와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잘라 걸레로 쓰거나 깨끗한 부분만 오려 주방천으로 쓰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옷장 속의 묵은 기운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도 함께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 설비를 정리하고 나면은 작업장의 공기가 바뀌고 사람의 표정까지 밝아지는 것을 저는 늘 보아왔습니다. 이 신발과 가방을 딱 한 단계만 올리는 실천, 옷장 다음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신발과 가방, 그리고 자잘한 휴대 소지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발과 가방에서 많은 정보를 읽어냅니다. 직원 채용을 할 때도, 거래처와 처음 만날 때도 저는 늘 그 사람의 신발과 가방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싼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뒤축이 심하게 닳지 않은 신발,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단정한 로힐이나 부드러운 운동화, 모양이 유지된 기본 디자인의 가방, 손잡이가 해지지 않은 상태, 얼룩 없는 에코백과 보자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검정 네이비 베이지 같은 기본 색상은 50, 60대에게 안정적이고 품이 있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가방 모서리가 해지고 속살이 비쳐 보이거나 에코백에 오래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전체 이미지가 단번에 무너집니다. 저는 공장에서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발끝에서 인상을 판단한다. 신발과 가방은 그 사람의 첫 인사이며 마지막 인상이기도 합니다. 삼색 하나만 더해도 운의 흐름은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옷을 밝게 바꿔야 기운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단 하나의 색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색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상회 시절 가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저는 일부러 밝은색 천이나 포장을 눈에 띄는 곳에 두었는데 손님들의 표정부터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각 색은 다음과 같은 기운을 올립니다. 흰색,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는 색, 빨간색, 잃어버렸던 의지와 에너지를 깨우는 색, 초록색, 마음의 조각을 모으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색, 파란색, 냉정, 집중, 지혜를 돕는 색, 분홍색,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가정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색, 베이지, 안정, 품위, 부드러운 온기를 주는 색, 특히 어두운 색 옷을 주로 입는 분들은 이너만 흰색으로 바꿔도 얼굴이 환해지고 표정이 살아납니다. 가방을 베이지로, 스카프를 초록파랑으로, 작은 머리핀이나 손수건에 분홍색을 살짝 더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과 기운은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오늘 9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이야기하면 큰 결심, 큰 지출, 큰 계획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경험한 바로는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삼성 상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는 결코 큰 자본이나 대단한 무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쓸고 포대를 곧게 정리하고 고객에게 내밀 봉투를 깨끗이 준비하는 그 하루의 한 습관을 지켜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반복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옷차림을 바꾸는 것도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5가지를 전부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치고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해진 옷 한 벌을 조용히 손에서 놓아보는 것, 얼룩진 에코백 대신 깨끗한 보자기 하나로 바꾸는 것, 즐겨 입는 블라우스에 정성껏 다림질을 해보는 것, 속옷이나 이너를 밝은 색으로 바꾸는 것, 신발끈 하나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은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은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기운은 결국 당신의 하루와 선택을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흐름을 바꾸고 흐름이 인생을 바꾼다. 오늘의 한 걸음이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환하게 밝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면 좋은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나누며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선택한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을 꾸려가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두는 일이 너무도 익숙해졌지요. 그러나 오늘 당신이 잠시 멈춰 옷 한 벌을 정돈하고 신발끈을 곧게 묶고 손에 든 작은 보자기 하나를 깨끗한 것으로 바꾸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정성은 작은 곳에서 드러나고 작은 정성이 큰 길을 연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작은 관심, 작은 여유가 앞으로의 날들을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감사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준 세상, 그리고 당신의 삶이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준 모든 인연들에게 보내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당신의 일상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용히 구독과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더 깊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층 더 밝고 부드럽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